본격 이슈 분석 토크 쌍심지 박선화입니다. 지난 8월 4일이었죠.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태릉 군골프장 택지 개발이 화제에 올랐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태릉 골프장 일대 부동산 시장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태릉 지역 개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먼저 권대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태릉 골프장 주택 공급 규모는 무려 10,000가구입니다. 인근 부동산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으로 확정된 국유지 태릉군 골프장. 정부는 그린벨트 논란을 불러왔던 태릉 골프장을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상황.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린벨트 해지 반대 서명운동과 집단행동이 예고되었고 군 장성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각기 다른 입장들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제는 정말 대통령 얘기하듯이 후대를 위해서 놔두고 좀 아껴야지. 국립을 활용하면은 당장 재정도 덜 들어가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골프장 내 부지 절반은 학교와 도로,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교통난에 대한 대책으로 4천억을 투입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개발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은 모습. 정부에서 하는 실체가 따라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에는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슈 분석 쌍심지, 호재와 악재 사이, 태릉을 둘러싼 엇갈리는 민심을 살펴봅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태릉 골프장의 유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태릉 골프장은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육사 전용 골프장으로 바뀌며 조성됐습니다. 이후 1970년대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후 현재 예비역 등 군 장성들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그린벨트 지역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태릉 골프장 부지를 주택 공급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그 그린벨트는 훼손하는데 그 시민단체 반발도 있지만 이 태릉 골프장은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국유지입니다. 예. 그래서 토지 보상 문제도 안 나오고 또 개발하기도 손쉬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쪽으로 구리 갈매지구하고 북쪽으로 그 남양주 별내지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도시의 인프라를 만들기가 쉬워요. 특히 이제 태릉 골프장 개발하겠다는 만평 북쪽으로는 이미 이제 임대주택 단지 17만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도 없고 개발이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국가 소유의 토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빠를 수 있고 두 번째가 그 구리 갈매 등과 더불어서 더 큰 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태릉 골프장 부지를 선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환경부 구토 환경성 평가지도 분석에 따르면요. 태릉 골프장 부지 가운데 98.11%가 환경 영향 평가 1, 2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 3등급 이하 이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정부 지침과도 맞지 않는데요. 이런 개발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정부는 정반대 발표를 했어요. 그 이면에는 이 그린벨트는 사실 이 보전 정도에 따라서 1구역부터 5등급으로 나눕니다. 정부 발표로는 이 태릉 이 골프장의 경우에는 98%가 훼손된 4등급에서 5등급이다라는 발표예요. 그러니까 앞서 지적했었던 것과는 정반대죠. 자, 그래서 지금 13만 2천호 가운데 10,000가구예요. 여기가 만일 무유산이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훼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그린벨트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린벨트는 대통령이 나서서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군인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다 보니 개발도 쉽죠. 여러 가지 이제 소송에 걸릴 가능성도 낮고. 사실은 태릉 골프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태릉로 쪽으로는 자연림이 좀 있지만 나머지 인공림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게 되면은
나무를 축제하거나 벌목도 안 됩니다. 근데 이 골프장 자체는 그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조림목처럼 이렇게 잘 지어놔서 관리됐어요. 예. 그래도 이제 환경단체나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83만 제곱미터에 25만 1,000평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도 16,000가구. 만약에 그 60제곱미터에 25평형으로 짓게 되면 2만 가구 이상 들어가는데 10,000평은 개발을 안 하겠답니다. 그리고 10,000평만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네. 그 태릉 골프장 위가 또 그 세계 문화유산인 태릉이잖아요. 태릉이 네. 있는데 이 부분과 좀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근데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거리 이상 또 벗어나는 데는 관계없는데 일정 거리 이내는 개발 제한을 받습니다. 예. 만약에 이 그 부지를 개발하다가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은 예. 그 공사가 수습될 수 있는데 우회 타능은 그런 문화재는 아니고요. 예. 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택지가 개발되면 주변 집값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양분되고 있습니다. 호재냐 악재냐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동산이라는 게 욕망의 산물이에요. 예. 정말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엇갈립니다.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슬럼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집값 떨어질 거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사실은 태릉 이 골프장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콕 집어서 얘기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이 쏠렸어요. 당연히 그쪽이 개발되게 되면 인근 지역으로의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중에 지금 너무나 막대한 유동성이 호시탐탐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어떤 자산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가를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절반 이상의 이제 공원이나 이런 이제 좀 고밀도 개발, 정부가 얘기하는 건 고밀도 개발이지만 정말 저밀도로 친환경적이면서 공원을 형성하는 가정의 개발이라면 그러면 여기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노원구 공릉공 일대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투자하려는 분들의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구리, 갈매, 별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새로운 신도시의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예. 이 태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임대주택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그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예. 물론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국민입니다. 또 주민이 있고 시민인데 임대주택 공급이 많으면은 그만큼 주변 환경이 나빠진다는 인식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쟁점의 핵심 중 하나가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대 여론일 텐데요. 이 지역 정치인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 공공주택 님비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임대주택 공급해도 된다고 봅니다. 내 옆집이 임대거나 월세거나 전세일 때는 말을 안 하는데 뭐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주택에 대한 개념이 바뀔 때는 임대주택에 거주해도 문제가 없는데 아직도 주택이 소유의 개념과 안전소유권 특히 또 재산 증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 대개 이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다 보니까 맞벌이가 많아서 아이의 관리를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뭐 거기뿐이 아니라 뭐 강남 한복판에도 임대주택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네. 그 해당 지역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가빌병세 분다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노원구뿐 아니라 예. 마포구, 과천도 비슷해요. 맞습니다. 해당 지역구들이 전부 정부 여당 정책을 위반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고 지방자치대 단체장이거든요. 이렇게 님비 현상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 슬럼화에 대한 우려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를 어떻게 조율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나린 마이 백야드. 내 지역구는 안 돼. 왜 우리 지역구는 뭐 40%가 넘는 임대율이다. 여기다 또 닭장처럼 또 빼곡하게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반대의 목소리인데 여기 신규 입주하시려는 분들을 보면 청년, 예. 신혼부부예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좀 달라졌고요. 예. 임대주택의 형태가.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런 불만을 조율할 때 과연 지역 주민들의 이런 현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당근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우선
지역 주민들은 LH 공사의 집은 싫어해요. 누구도 싫어할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떤 시대입니까? 아파트 위에다가 인피니티 풀까지 만드는 세상인데 LH 공사, SH 공사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공임대라는 말은 좋지만 그거를 주도하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민간 브랜드가 나타나서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유명무실해요.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미 분양가를 그 이전부터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로또 청약은 이미 서울에서는 일반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하게 겹겹이 쌓여 있는 규제 가운데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해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니 우리 지금 저밀도로 개발하면 임대주택 들어와도 된다. 대신에 교통 문제 해결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 문제예요. 그리고 사회 인프라 문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시 재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배드타운화가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적인 주민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일하는 곳을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전 근접성이 좀 뛰어나야 되거든요. 경기도에 살면서 내 일자리 때문에 한두 시간씩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비용이 듭니까? 그런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지역이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 사회, 교육, 문화, 교통 같은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기업들이 가죠. 거기에 인력이 있고 저렴한 땅값이 있다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교수님, 이번 8.4 부동산 대책 이후에 네. 해당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1인 시위까지 지금 네. 벌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발이 거센 지금 상황인데 네. 이런 분들의 어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정부가 이번 정부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정책을 내놓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물론 이제 땅값이 먼저 발표돼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대비책만 있다면 주민의 의견이나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그걸 가지고 사업성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보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일단 발표해 놓고 수습하는 쪽으로 가요. 예. 근데 일단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반대의 목소리를 한 번쯤은 안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포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가 47%나 되는데도 역시 반대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인 시위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만약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대주택을 우리 이인철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브랜드 있게 잘 짓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수영장을 만들어서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든다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만들지 않겠나. 특히 탄핵 같은 경우는 만평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산책길도 만들어 놓고 또 단지 내도 이렇게 수영장 같은 걸 만든다면 개방하고 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개방해서 주변 사람들, 단독주택이나 주변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과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과천은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보면 고급주택가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종합청사 일부 들어가는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산 밑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꼭 임대주택만 계속 공급할 게 아니라 분양주택을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분양주택을 가도 돼요. 예. 근데 굳이 과천시장이 1인 시위 하듯이 이렇게 불협화를 만들 필요 있는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예. 홍남기 경제부 총리는 지난 4일 태릉골프장 개발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87만 제곱미터 부지에 10,0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사업이 본격화할수록 찬반 여론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지역 민심과 걱정은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지역 부동산. 태릉 군 골프장에 대한 택지 조성을 발표하자 인근 지역 민심이 들썩이는 상황입니다. 이미 택지 개발을 마친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 갈매지구 그리고 태릉 일대 개발이 겹치며 급기야 노원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청와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 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며 아파트 건립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그냥 임대주택만 들어가면 그냥 가격이 다운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별로 반기지 않는 거더라고요. 배드타운화를 우려하는 노원구와 인근 지역의 주거 환경 고민까지 하나씩 점검합니다. 태릉골프장 인근에는 남양주 별내와 구리 갈매 신도시가 조성됐습니다. 8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구리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도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배드타운인 이곳에 또 아파트냐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쪽 도로를 좀 가보시면 주말 주중 다 막혀요. 예. 정말로 이제 대중교통 수단도 잘 발달이 돼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파트는 우후죽순처럼 그 위로도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하나의 어떤 자생력 기능이 없고 하나의 베드타운화 되면서 굉장히 강남과 강북의 차별화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워낙에 또 주위의 인프라가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냐를 좀 따져보면 그렇지는 사실은 않아요. 네, 교수님 제가 그럼 이거 하나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태릉 지역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4천억 원을 확보해서 투입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는지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첫 번째 그 정도 가진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4천억으로 네, 떨어졌습니까? 지금 갈매역이 있긴 합니다만은 GTX 말고는 뭐 동부간선도로나 또는 그 동일로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도로를 뚫으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철도를 확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망 같은 경우는 아마 근본적으로 그 갈매지구라든지 또는 그 별내지구까지 합쳐서 하나의 신도시를 보고 전체를 하나로 보고 교통망을 짜지 않는다면 교통난은 불보듯 뻔하고요. 예. 우리 이인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나라가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는 호주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심지를 개발하는 컴팩트 시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4년도 이전에는 주거지의 용적률이 300%였어요. 예. 근데 2004년도에 주거지역을 1, 2, 3정으로 종sep을 하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적 접근에 속하는 서울은 대부분 인지의 용적률을 50% 낮췄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었죠. 거기다가 2030 서울 플랜을 내놓으면서 주거지역의 높이를 49층에서 35층으로 낮췄어요. 이걸 서울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그 도심지가 슬럼화돼도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된 겁니다. 예. 여기에 지금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했죠.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7월 28일부터. 거기다가 2018년도 2월 21일 날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했죠. 그다음에 지난해 12월 27일 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됐습니다. 네. 이게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 트리플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고밀 개발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발을 하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낼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되는 거는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의적절치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금 1기 신도시가 거의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2기 신도시가 분양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중고 아파트가 될 텐데 이렇게 슬럼화되는 사이에 도심지를 개발해버리면 신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도심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면 시의적절하게 규제 완화해서 공급을 늘릴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까지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태릉 지역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어쨌든 땅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라도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국려지책으로 정부의 취지인데 그렇다면 그 위에 별내 신도시와 구리 갈매와 신도시, 대규모 신도시가 탄생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는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입주자들의 생각을 물어봐야죠. 예. 청년 그리고 이 신혼부부들이 과연 직장이 대부분 강남이거나 인데 과연 거기 가서 살 거냐 선호도에서 떨어집니다. 이번에 발표됐던 18곳의 신규 택지를 보게 되면 정부는 당연히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많은 만 가구를 이쪽에 포함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건 강남, 서초, 문정, 그리고 상암, 마포 이런 데들이에요. 이런 데들이 우선순위가 있고 거기는 만 가구도 안 되고요. 200가구, 400가구, 600가구, 1000가구예요. 예. 많아봐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님비 현상은 해묵은 악재고 해묵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율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구리 여기에다가 한 태릉에다가 10,000 가구 정도를 짓고 만일 추가로 이제 육군사관학교까지 개발이 돼서 20,000 가구를 짓는다. 교통 인프라만 갖춰졌다고 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손든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 그냥 교통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려면 신혼부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아기 키우는 문제고요. 교육 문제예요. 교육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프라계에서 그럼 쇼핑도 할 수 있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또 넘어와야 돼요. 자, 그런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갖춰주기 전까지는 그냥 베드타운이에요.
나는 거기서 잠만 자고 내 주 생활은 강남에서 하고 뭐 이런 생활이 계속 거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북의 인프라를 계속해서 바꾸는 건 교통도 있지만 교육, 사회, 문화 인프라가 동시에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시너지 효과는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는 없을까요? 그냥 주택 공급 차원이라고 봐야 공급 차원으로 됩니다. 봐야 네, 근데 됩니까? 그게 이제 주택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에 기여할지는 뭐 미지수입니다만은 서울 시내에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은요,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가 599만 6천 명입니다. 예. 여기다 1순위가 319만 명입니다. 집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만가구 가족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정도 가족은 안정화되지 않고요. 단지 정부는 이제 정말로 쥐어짜서 공부를 하려고 강남의 요지까지도 지금 공공기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공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주택이 슬럼화되는 데를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고 용적률 올려서 공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예. 지금 우리 이인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주택을 공급하고 난 이후에 도시 기반 시설도 확충해야 되거든요. 교육 문제, 환경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이 그 근방에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 지역에는 직장이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배드타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태릉 골프장 주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이 택지 개발 전에 교통량 해소 등 주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회장님? 일단 다소 긍정적인 건 이번 사태를 맞아서 이제 여론이 들끓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건 맞습니다. 인근 이제 미니 어떤 신도시급의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보니까 지금 정부의 계획을 보니까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정체구역에 청담동 영동대로에까지 지하철을 한다는 게 있어요.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에 따라서 될지는 미지수겠지만 2022년 착공해서 2026년부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사업자까지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예. 이게 사실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이제 어떤 획기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 외에도 대중교통 그리고 이제 사실 도로가 넓어야 되는데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배정됐던 4천억 원으로는 굉장히 이제 조족지열에 불과하고요. 이게 또 정권을 넘어가서 계속 투자가 돼야 돼요.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그러면 이게 실천이 안 되면 실행 액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역은 더 슬럼화됩니다. 예. 인근 지역에 그 서울여자대학교나 또 삼육대학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예. 이 학교와 연계해서 그 산학협력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연구단지를 만든다든지 기업을 또 유치한다면 좀 더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이 취업에 더 몰려오지 않고 예.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까지도 정부가 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2년 전에도 이 태릉 골프장 부지를 개발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국방부 반대로 무산됐죠. 이번에는 개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태릉 골프장 개발이 시작되면 육사 이전 논의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만약 육사가 이전하면 또 그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을까. 주민들은 그 부분까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배드타운이 되지 않을까. 아마도 서울에서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자면 거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점점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화 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육사가 만약에 지방으로 간다면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적어도 5년, 10년 이후 얘기입니다. 공고산학교가 대방동에 있다가 충북 보은으로 갔거든요. 상당 기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이제 그 군부대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역사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은 쉽지 않지만 이 타는 골프장 이외의 육사부지까지 가기는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은 그 태릉 골프장 부지 일부를 공원으로 녹지로 조성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아니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예. 부분이고요.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산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적절한 이제 이 부지를 활용해서 이제 공공이 이용하는 거죠. 예. 이렇게 고밀도 개발이 아닌 저밀도로 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 앞서서 이제 딱 잘라서 지금 태릉 골프장 얘기만 나왔지만 이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손
손들고 있어요. 저희로 이사 와주세요. 네. 여기 보면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동두천시, 충남도 있습니다. 예. 충남의 논선, 경북 상주시까지 나섰어요. 육군사관학교 오는 거 환영합니다. 예.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는 좋아지겠죠. 예. 근데 거기는 정작 아파트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화두를 꺼내는 건 좋지만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꺼내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고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3일 기준이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했는데요. 전국 127만 호를 공급하고 서울에는 무려 36만 4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태릉 CC에 사전 청약을 해서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27만 가구면은 뭐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예.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을 다 합쳐도 29만 2천 가구입니다. 예. 만약에 이게 실천된다면 뭐 주택 공급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노태우 정부 당시도 200만 가구 공급을 계획했다가 다 하지 못하고 일기 신도시가 89년도, 90년도 입주되면서 주택성이 아주 안정화됐었어요.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중요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지금 분양 제도를 권장하고 있는데 예. 선분양보다 더 빠른 앞에 사전 청약 제도를 한다면 이게 역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질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30, 40대의 이제 패닉 바잉, 예. 공황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네. 이제 미리 가수요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을 주제로 종합적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주택 공급 꼭 필요하죠. 하지만 사전에 해당 지역 상황과 주민들의 정서도 고려돼야 한다는 사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는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아파트 가운데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모든 정부마다 부동산 과열은 억제하고 주택난은 해결하겠다며 관련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목표했던 것만큼 성과가 크진 않았죠. 태릉 골프장 개발 논란과 마주하며 더 이상 아파트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되길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